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쇼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요. 시장이 24일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수급이 없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힘이 없이 그냥 흐지부지한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연말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출연하게 됐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은 요즘에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가는 종목은 없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시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도 중간중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 중간에 유튜브 상담까지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에 앞서서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오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수급이 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부담스럽게 매도를 많이 친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오늘의 수급 상황을 조금 특징적이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전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요. 한 11시 반, 12시 정도 제가 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11시 반 정도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매라는 건 말 그대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가지고 매도를 좀 심하게 한다, 매도를 좀 과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왜 했을까라고 좀 따져보니까 약간은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어요. 현재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쪽에서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또 거기에 지치고 약간 포모 현상이 오다 보니까 좀 던졌는데 그 수량을 누가 받아갔냐.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오늘 200억밖에 산 걸로 매집이 되고 있진 않지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 물량을 좀 다 받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급이 약간 뒤틀린 상황에서는 내일부터는 좀 상황 자체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시장 자체가 갑자기 양봉으로 땡하니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약간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것처럼 투매 형태로 계속해서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약간은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내가 가진 종목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 손절하고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안 좋은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가 지수가 약간은 좀 안정화가 되고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고 이런 타이밍을 노려서 오히려 내가 현금이 있으면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탄핵 그런 계엄령 사태 이런 거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난 뒤에도 개인들이 2조, 그다음에 3조 정도 매도를 했을 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도 주가가 갑자기 2,500선으로 수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치고 이런다면 아마도 또 시장은 갑자기 또 반등을 주고 그 반등을 줄 때 또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은 또 내려오지 않을까. 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뉴스에 너무 휘말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례로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지금 시간 외의 장을 좀 살펴보자면 시간 외의 장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정재 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소속사가 일단 시간 외에 지금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덱스터라고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관련주라고 아실 겁니다. 덱스터, 위즈익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6%, 7% 빠졌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하고 스튜디오는 거의 시간의 하한가까지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죠. 결국엔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그냥 후루룩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할래야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24일 날도 수급이 없었고요. 오늘도 수급이 없었고 이렇게 전체적인 수급이 좀 없는 이유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약세,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오직 강달러, 달러만 강해지는 이런 추세가 시장에 좀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불안을
부담을 더 주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언제 꺾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도대체 언제 꺾여요?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원달러 환율은 제가 봤을 때 쉽사리 지금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언제 꺾일 것인가? 어느 기점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수그러들을까? 1,450원 밑으로 좀 떨어질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키는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 키는 우리나라에 있다라기보단 약간 일본의 금리 인상 그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올해는 금리 동결을 하면서 마무리를 졌는데 아마도 현재 일본의 디플레이 현상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거뜩이나 트럼프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일본과 이제 그런 엔과 달러의 환율 조정을 좀 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자체는 강달러 현상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강달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기네 인플레이션이 또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달러를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그러니까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화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딱 강달러의 상황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은 버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뜩이나 지금 1,450원 이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제2의 IMF 아니냐, 제2의 금융위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직은 조금 좀 무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도 상당히 많고요. 외환 보유액 말 그대로 현금도 되게 많고 해외에 투자돼 있는 해외 투자 자산도 9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에 투자돼 있는 해외 투자 자산들은 현재 강달러로 인해서 9천억 달러가 점점 무럭무럭 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IMF처럼 우리나라가 외화가 없고 외평차가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의 장세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섣불리 오늘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요.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마도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가지고 계신 종목,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더 꾸준히 많이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 나올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까지는 상당히 시장이 난이도가 높았지만 2025년도 넘어오고 나서는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고요.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42,500원에 20%입니다. 아, 42,500원. 네. 아이고, 살아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 많으시겠네요, 그죠? 네, 이게 계속 두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네. 이 회사 자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얘가. 네네. 네, 2차 전지 중인데 원래 그 일진 머티리얼즈에 있던 거를 이제 롯데 쪽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좀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얘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가는데 얘만 안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안 가기 때문에 얘도 안 가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는 현재 시장에서 작년 2023년도만큼 인기가 있는 테마는 아니고 현재는 사람들이 약간은 좀 우주, 방산, 요즘에 조선 뭐 이쪽에만 좀 관심이 있고 2차 전지에는 좀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약간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은 관심을 가져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뭐 손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들은 손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얘는 기다리면 지금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높은 걸로 보일 텐데.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가 월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월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주가의 위치를 코스피 같은 대형 종목들을 주가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빨간색 선으로 쫙 거드린 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 평단가예요. 아, 예.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높은 것 같으세요? 낮은 것 같으세요?
왜 보면 또 낮아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왜 우리가 힘드냐? 45,000원에 꽤 낮은 가격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최저가에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맨날 쳐다볼 때마다 떨어져서 거기서 또 4만 원도 못 지키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라는 테마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다만 시장이라는 거는 뭐 많이 관심이 있는 테마 쪽으로 돈이 몰려서 주가들이 쭈르륵 올라가고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가고 LG엔솔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이런 약간 소부장 관련 애들도 소재 부품 관련 애들도 같이 올라가 주는데 현재 LG에너지솔루션도 저는 정배열로 좀 돌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꺾였어요. 그렇다는 건 2차 전지는 앞으로 시간을 조금 줘야 되는 섹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추가 매수를 우리가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만한 아직도 게-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맞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빠지는 와중에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가 24,000원에서 2만 원짜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2만 원 이하짜리로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지금 자리에서 왜 추가 매수를 제가 자꾸 금지를 시키냐. 2차 전지 테마가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굳이 돈을 갖고 들어와서 얘를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속 그냥 시원해지셨어요? 이대로 이만이 만약에 안 깨지면은 네. 그때는 조금 지켜보다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도 아, 될까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적인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차 전지라는 사업은 앞으로 신사업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예. 앞으로 미래 먹거리예요. 내연기관차는 없어지고 전기차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2만 원짜리를 지켜보다가 하면 들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2만 원짜리를 지켜주면서 플러스 시장 분위기 자체가 2차 전지로 약간 눈이 쏠릴 때 그때 들어와야 돼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이런 종목을 추가 매수하셨다가는 또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막 이제 네. 뉴스에서 뭐 일론 머스크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가 전기차에는 IRA 세액을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조선에 한 3년 4년 관심이 없다가 조선주가 갑자기 쭉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2차 전지도 저는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이밍에는 볼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 가셨죠?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요거는 네, 조금 감사합니다.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S 리테일이고요. GS 리테일.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800원에 100%입니다. 아, 100%. 아유, 이거 진짜 많이 답답하시겠다, 그죠? 네. 100%면은 지금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현금이 따로 있으신 것도 아니죠? 요거 종목 하나밖에 안 들고 있어가지고 네. 현금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100% 비중이라는 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비중을 100% 비중의 절반 정도를 더 실어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세요? 절반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100% 비중도 좀 많죠. 얘는 근데 추가 매수 안 하면은 좀 나오기는 힘들어요. 아니면은 좀 반등 좀 주면은 아예 빠져나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얘는 반등을 줘도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넘기기가 지금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되게 길게 봐야 돼요. 이 친구를 봤을 때. 그 GS 리테일이 이번에 분할하신 거 아시죠? 네네. 분할해가지고 회사 분할해서 주가가 밑으로 빠졌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이때부터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GS 리테일만 보자면. 네. 왜냐하면 물론 돈을 잘 버는 사업부를 떼어주긴 한 거예요. 그 호텔 사업부하고 미트, 그러니까 축산 사업부를 좀 떼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게 편의점 사업, 슈퍼 사업, 홈쇼핑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홈쇼핑 쪽만 조금 제외하더라도 약간 슈퍼하고 편의점 쪽은 앞으로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가 같은 경우는 17,000원 이하짜리 17,000원, 17,500원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물론 정말 과거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시청자님이 비중이 100%가 아니라면 저는 얘 17,000원 초반 자리,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슬슬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0%다 보니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솔루션을 내드리기가 되게 어렵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은 굳이 지금 100%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50%더 감당할 정도가 좀 부담이 되면 이 종목 자체는 더 이상 앞으로 사시면 안 돼요. 사지 마시고 그냥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 얘는 31,800원까지 기다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2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다리면 올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시겠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GS 리테일이 하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얘가 지금 편의점 사업에서 BGF 리테일하고 1위, 2위 싸움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BGF가 GS의 매출액을 되게 많이 따라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GS 리테일이 조금 요즘에 힘에 붙이는 경향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저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뜩이나 지금 소가족, 완전 핵가족이죠.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데 늘어날 때는 소형 슈퍼라든지 편의점 쪽은 저는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멘트를 좀 드리면서 얘는 31,800원까지 기다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무책임한 상담이라고 보여지고요. 24,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하시거나 손절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아,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넥스틸 8,300원에 30%요? 8,300원에 30%? 네, 30%요. 이거 오늘 사셨나요, 혹시? 아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네네. 이게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매수가 근처에 좀 온 거네요? 네. 아, 이게 그때 당시 한 달 전에 샀을 때 뭐가 이렇게 매력적이셨어요? 넥스틸이? 일단 뭐 PBR이나 PER이 네네네. 뭐 낮은 편인 것 같고 네네. 그 내년에 트럼프 되면 네. 석유 생산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네. 이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강관 쪽이라서? 네. 아, 송유관, 강관 뭐 이쪽이니까? 네. 아, 그 PBR, PER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낮기는 낮고 뭐 종목의 재무제표 자체도 좀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뭐 이 네. 종목이 뭐 어디까지 갈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네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의 투자의 이런 방향성이나 앞으로 이렇게 좀 보는 거는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좀 장기로 보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네. 내년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장기로 보신 거죠. 왜냐하면 뭐 트럼프의 영향 뭐 이런 거 보시면 아무리 내가 짧게 봐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투자의 마인드 세팅이나 이런 건 되게 좋고 트럼프가 이걸 할 거니까 나는 여기서 먼저 선매집을 해놔야겠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보통 그러려면은 약간은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넥스틸이라는 종목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걸 다 떠나서 밑에 보시면은 요 거래량도 같이 좀 보셔야 되거든요. 요거 보이세요 혹시? 저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요게 보시면 일단 넥스틸이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요거 보시면은 요렇게 거래가 들어올 때마다 얘가 주가가 쭉쭉 위쪽으로 올라가죠. 네. 네,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 자체의 주가를 움직이는 어느 특정 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매수 단가도 굉장히 잘 잡으셨고 제가 이제 고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의 시추 영향, 뭐 드릴을 더 하자, 뭐 더 석유를 더 뽑자,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종목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빵 솟을 때 그때 그냥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짧게 방망이를 좀 짧게 들어가야 되는 전략적인 종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거래 있잖아요. 한 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1,500원 정도 이상 자리에서 이 종목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그럼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들어왔을 때 뿅 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쭉 빼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거래 들어왔다 뿅 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쭉 뺀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조금은 좀 세력의 움직임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거래가 뻥 하고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위쪽으로 1,500원 이상 올라오면 저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런 종목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G 현대건설기계고요. 네. 매수가비중 어떻게 되세요? 61,000원에 25%요. 61,000원에 25%.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2주 됐어요. 2주일.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계속 이게 네. 현대건설기계를 좀 좋게 계속 보고 있어서 네. 12월 정도 직전보다 샀는데 네네.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좋게 보고 공부하고 샀는데 네네. 이게 못 올라가니까 잘못 본 게 아닌 건지. 저는 이 종목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종목 자체가 일단은 요즘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주 전에 샀다. 근데 2주 전에 샀는데 종목이 솔직히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코스피 지표인데 코스피가 2주 전에 좋았나요? 나빴나요? 나빴어요. 네, 2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뭐 하루하루 좋았던 날은 있겠지만 반등이 주긴 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졌던 장이었죠.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도 말 그대로 기업도 괜찮고 주가의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왜 떨어졌냐? 지수,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현대건설기계는 어떨 때 많이 올라가냐? 약간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테마, 그러니까 전쟁 종전 테마가 좀 불어줘야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자기가 해보겠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말 그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시키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료시키겠다. 라는 그런 빅픽처를 가지고 있는다면 이런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약간 재건 테마로 대장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요즘에 시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거래소 종목인데 거래소 종목이 300 종목만 올라가고 600 종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3개만 올라갔고 7개 종목은 다 떨어졌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슈를 잡거나 조선주처럼 특별한 테마가 있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밑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저는 매수 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재건 테마들 중에 막 이게 되게 조그만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을 사느니 저는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을 사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이제 건설업황이 뭐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에도 분양 횟수가 좀 줄어든다. 분양 채수, 분양 아파트가 좀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수익은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는 드리진 못해요. 한 66,000원? 네, 66,000원 10% 정도의 수익권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추가 매수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잖아요. 지금 보시면 수익률도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추가 매수라는 거는 가장 비장의 카드라고 아시죠?
네네.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숨기고 있었던 나만의 비장의 카드를 쓰는 그런 느낌이 추가 매수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마이너스 3%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저는 별로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 들지 않고 현재 비중도 25%이기 때문에 그냥 그 비중 가지고 가시다가 만약에 얘가 종목이 깨져가지고 뭐 5만 원, 4만 8천 원 정도 자리에 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정도의 의견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6만 6천 원 이상 자리에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종목은 고영이고요. 고영. 예. 아이고, 이거 힘드시겠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9,490원에 비중이 65%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네요. 이게 5월 달부터 15,000원대부터 계속 샀거든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비중도 늘어나고 그랬구나. 예, 그 추가 매수를 몇 번 했습니다. 아이고, 고영이란 종목을 그럼 되게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네요. 그 친구 권유로 5월 초인가 그때부터. 네. 예. 그 친구분이 뭐가 좋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AI, 우리 로봇, 그쪽 얘기하면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얘기하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영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예. 네, 고영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되게 재밌는 종목이에요. 얘가 원래는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24년도 초반, 그러니까 24년도 한 4월까지 주가가 급등합니다. 이때는 왜 급등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때 급등했던 이유? 그때 당시 FDA인가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요때는 뭐냐면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이때는 뭐였냐? 얘가 반도체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024년도 초반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모든 게 다 올랐을 때 고영도 같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니까 얘가 주가가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제가 고영이라는 종목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지금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영이라는 애는 이제는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AI 의료 로봇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침대랑 같이 일체형을 시키는 뇌에 관련된 수술 로봇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얘가. 예, 그러니까 그 침대에 그냥 누우면 알아서 수술이 되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다만 얘가 요즘에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년 1월인가요? 2월인가 그때 미국 FDA 승인 심사가 남아있어요. 예, 그거 기다리고 그거 만약에 어떻게 좀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 1차 승인이라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좀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유심하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종목 자체는 일단은 뭐 하는 기업인지 기본적인 분석은 지금 어느 정도 풀어드렸는데 얘가 주가가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밑으로 좀 빠지는 하락 추세인 것 같죠. 네, 계속해서 얘가 처지고 있어요. 처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처지다가 약간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는 약간 보면 주가가 횡보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지금은? 네,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봐드리면 이게 주봉인데 얘가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쭉 미끄러지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1월 한 중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안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꽁꽁 얼어붙었죠. 이렇다라는 건 얘는 지금 8,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사이에선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글쎄요.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그래도 지금 비중이 65%시긴 하지만 매수가를 그나마 좀 잘 낮춰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FDA 승인이 나니까 기다려보세요. FDA만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종목 자체가 막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얘는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나요? 근데 저는 비중은 더 안 늘렸으면 좋겠어요.
65%면 많아요, 비중. 더군다나 제가 왜 추가 매수를 지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자꾸 추가 매수 얘기를 안 꺼내냐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3%가 되게 많게 느껴지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비중이 65%나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0%, 13%만 나도 내 마이너스 되는 총 금액이 되게 커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9,400, 그러니까 9,500원이라고 할게요. 9,500원이라는 매수 단가에서는 지금 얘를 추가 매수할 이유가 단 한 번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자리를 좀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었네요. 약간은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네요. 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면 제가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얘가 FDA 승인이 안 나고 갑자기 기업이 어떻게 되고 뭐 오너 리스크가 터지고 막 이러면 이 8,000원짜리도 깨고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65%도 오히려 많아요. 그리고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침대 일체형 뇌 수술 그런 FDA 승인도 남아있고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성장할 모멘텀이 굉장히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재무제표상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면 부채도 되게 없어요. 종목 자체가. 부채도 거의 없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창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률 15%, 16%나 나오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저는 시기까지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시기는 좀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FDA 승인이 나는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셨다가 종목이 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보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가면 비중? 일단은 얘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한 1,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예. 1차적으로는 1,500원 올라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비중 65%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1,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30%를 덜어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네,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거, 내가 여태까지 추가 매수했던 거 아까워, 나 좀 더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저의 주식을 하는 저의 매매 기법으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으면은 비중을 한 종목이 65%? 더군다나 고영이라는 종목? 회사는 괜찮지만 어쨌든 덩치가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1,500원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면 30%? 30% 좀 넘겠죠? 그 정도 비중으로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또 지켜보시면서 다음 매매권인 한 13,0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좀 이해되셨어요? 예. 네, 이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 괜찮으니까 기운 내고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상담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올해 마지막 강연회죠. 뭐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 충분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준비하셨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수원으로 가십니다. 오후 1시에 수원에서 하니까요. 수원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천안입니다. 천안은 시간은 좀 달라요. 오전 11시니까요. 천안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첫 번째 상담은요. 노루 페인트고요. 이 종목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1,7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매수 단가도 좀 높으시네요. 아마 이 종목 자체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나올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루 페인트라는 종목을 딱 보면 뭐가 떠오르냐? 일단은 페인트 사업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거 윗꼬리가 나왔을 때 노루 페인트가 어떤 것 때문에 갔냐? 2차 전지 때문에 갔습니다. 노루 페인트에 하는 공정, 그러니까 페인트를 만드는 공정에서
2차 전지 공정과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 사업도 또 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라 뭐 한 4번 정도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은 속이는 좀 속임수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루페인트가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루페인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노루페인트는 괜찮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유동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유동 주식수가 얘가 1000만 주가 되진 않죠. 1000만 주가 되지 않다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작은 돈, 그러니까 작은 금액 가지고도 주가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좀 띄울 수가 있는 전형적인 품절주 성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자체는 계속해서 밑으로 이렇게 주주주주 흘러내리고 있죠. 얘는 시장과 관련이 있어서 더 떨어지거나 시장이 올라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품절주라는 건 말 그대로 세력이 땡기는 세력 마음입니다. 뭐 노루페인트가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종목 자체는 저는 빠르게 좀 탈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뭐 나빠서 종목이 뭐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라는 게 아니라 종목은 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품절주 성향이 좀 크기 때문에요. 종목 자체의 다른 면으로 봤을 땐 품절주라는 거 언제든지 한 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항상 제가 피하라는 종목이 있죠.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은 종목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대응이 안 돼요. 왜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반등이 들어올 때 무조건 탈출하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자체는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냐. 만약에 뉴스가 노루페인트에 대해서 뭐 2차 전지가 뭐 어떻게 나왔다. 아니면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노루페인트에 뭐 방문을 했다.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가를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세력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다가 주가를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뺍니다. 벌써 6월부터 12월이면 반년이에요. 반년 동안 빼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다라는 건 지금 이 주력 세력, 주력 세력들이 아직도 요 주가에서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렇게 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은 개미털기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언제 올라가냐? 이건 세력 마음입니다. 그래서 얘가 세력 마음처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윗꼬리 맞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을 줄 때 어느 자리에서 탈출해야 되냐? 10,000원 이상 자리에서 그냥 탈출하셔야 돼요. 1,700원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10,000원 이상 정도, 오늘 오전 시장에 갑자기 노루페인트가 10,000원 이상 가네? 얘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10,000원 이상이면 지금 자리에서도 20%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상한가를 심지어 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그냥 약손실권에서 처리하시는 게 낫고 아직은 유통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세력들이 나가거나 뭐 지금 뭐 분산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10,000원 이상 자리에서 꼭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고요. 유튜브 상담은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LG화학이고 매수가 56만 원. 어찌해야 될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보죠. LG화학을 제가 상당히 상담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왜 바로 이 종목명을 보자마자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 LG화학이 올라가려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정배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좀 괜찮을라나? 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다시 꺾였죠. 꺾였다라는 건 다시 이 33만 원 바닥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LG화학, 삼성 SDI, 뭐 포스코 퓨처엠, 뭐 SK이노베이션까지 뭐 그런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밑으로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형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제가 늘 설명드리냐면 정배열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인데 말 그대로 역배열의 끝판왕인 거죠. 그러니까 역배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는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은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도 아직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가뜩이나 요즘에 돌아가는 수급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더욱이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봤을 때 25만 원도 깨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냐?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지금 비중 15%밖에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더 내려왔을수록, 그러니까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20만 원 초반 내려왔을 때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좋고 얘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바뀌나? 이런 분위기가 왔을 때부터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자체는 일단 건들지 마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네. 네, 12,300원에 15%요. 아, 요거 갤럭시 링 이런 것 때문에 사셨어요? 아, 네. 아이고. 그 TV에서 멘토님이 네. 추천해줘서 샀는데 네네네.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간에 한번 예. 5% 정도는 추가 매수해서 지금 조금 내린 거거든요. 매수가를요. 아, 그래요? 얘가 그 플렉시블 그 PCB라고 해서 이제 휘어지는 PCB 막 이런 게 좀 유행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FPC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네. 링이 앞으로 잘 된다, 링이 나왔는데 잘 팔릴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터플렉스 자체가 주가가 진짜 고공행진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네네. 현재 갤럭시 링이 판매가 어떻죠?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네. 안 좋고 약간은 이 워치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링이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 링이 안 팔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너무 비싸요. 네. 이거 개당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니, 몰라요. 아, 되게 비싸요. 네. 저도 예전이라서 잘 기억 안 나는데 개당 55만 원,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비싸죠. 오히려 시계보다 비싸죠. 갤럭시 워치보다. 네. 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제 갤럭시 링이 나오기 전에 링 관련주로 플렉시블 이런 걸로 되게 올라갔는데 일단은 얘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매수를 보니까 매수금 기관들하고 연기금에서 조금 최근에 조금씩 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빠져서 나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일단은 우리가 산업적으로는 지금 봤잖아요. 플렉시블 네. PCB라고 하는 그 갤럭시 링은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네. 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네. 잘 안 된 사업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 물려 있다고 해서 지금 이 투자금을 더 늘려가지고 얘를 추가 매수해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네. 지금 시간을 조금 더 준 다음에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니까 조금 시간 줘서 그냥 지금 비중 유지하다가 내 본전 오면 팔 것이냐. 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의 네. 투자 방향으로는 저는 안 되는 사업에는 더 이상 비중 투자를 안 해요. 네.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인터플렉스라는 회사 자체가 어때 보이세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네. 네. 회사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죠. 네. 그러면 주가는 언젠간 올라오겠죠. 아,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연기금 말씀하셨잖아요.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일부터 꾸준히 조금씩 사모으곤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연기금이 사모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 주가 지수 방어용으로 보셔야 돼요. 아, 네, 외국인이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막 던지니까 이게 주가가 2200포인트, 2100포인트, 2000포인트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 난리 나니까 연기금이 네. 지금 막 쌈짓돈까지 털어가지고 주식을 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얘 인터플렉스가 좋아가지고 연기금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싸니까 일단은 사놓자라는 마인드인 거예요. 연기금의 지금 생각은. 네. 제가 연기금에 있는 분들의 정확한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연기금의 현재 포지션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는 네. 건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연기금이 사모은다라는 건 이 주가가 지금 비싸다는 걸까요? 아까 싸다는 걸까요? 싸요. 네,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싸니까 언젠가는 주가가 지금 내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금 싼 가격에서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을까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봤을 때도 그래요. 네. 예, 물론 얘가 그 FPCB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갤럭시 링만 나가는 게 아니고 워치에도 그 PCB 기판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갤럭시 링 때문에 한번 이렇게 주가가 안 갔던 애가 쭉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은 사업에 지금 비중 15%에서 뭐 20%, 25% 늘릴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내 매수가 근처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기간을 더 두고 그냥 지켜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나올까요? 네, 저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기간. 달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간까지 제가 맞춰드리면 좋은데 네. 기간은 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연기금도 싸네? 라고 느껴질 정도라면 연기금이 사서 모으기 시작하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길게 느껴지는데 연기금은 어차피 네. 돈이 많으니까 6개월, 1년 기다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종목은 짧게는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비중 15%는 지금 없는 셈 치고 네. 위민 멘토가 이거 본전은 돌아오겠지. 돌아온다고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한 켠으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 네네.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알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컴투스요. 컴투스 오늘 많이 빠졌는데. 그러게. 57,500원에 30%인데요. 네네네. 네. 아이고, 요즘 이거 57,500원. 고민 많으셨겠다, 그쵸? 이제 오래된 거라서요. 이거 오래되셨구나. 요즘에 이제 이렇게만 좀만 가면 내 매수 단가 오겠다 막 이런 생각 하셨겠다, 그쵸? 그러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금방 올 듯 하면서도 네. 또 이렇게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은 또 더 빠지고 이 종목이 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컴투스 홀딩스에서 사모채 발행이 좀 있긴 있었네요.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 얘랑은 크게 뭐 그렇게 상관이 있나. 물론 주주 현황을 좀 보면 컴투스 홀딩스가 뭐 30%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컴투스 홀딩스가 사채 발행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얘는 추세가 살아있어요. 컴투스는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네네. 거기다가 일단 컴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게임 종목이잖아요. 예. 게임 종목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판호를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컴투스가 게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잘하면 게임 회사들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겨울 시즌은 게임의 또 성수기라고 불려지고요. 그리고 컴투스가 요즘에 만드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컴투스가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게임 섹터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냥 야구. 맞아요. 그 정도만. 맞아요. 야구 게임인데 요즘에 컴투스가 만드는 야구 게임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흥행이 되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는 컴투스가 KBO라고 하는 우리나라 야구 게임만 만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컴투스가 일본 야구 게임도 만들고 있어요. 예, 뭐 공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본이 야구가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일 관계에서는 야구도 이겨야 된다 뭐 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야구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골수 팬들도 많고 만약에 컴투스가 저는 이번에 그 뭐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일본 야구 게임을 좀 성공을 시킨다면 이번에는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얘가 주가가 밑으로 또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네네. 저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42,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도 된다라고 봐요. 42,000원? 네, 42,000원짜리.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42,0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관망하셔라라고 마지막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챔쇼 이멘토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흐지부지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용기 잃지 마시고 시장에 꼭 끝까지 버티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